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8페이지요. 48페이지. 자, 밑에 취소의 효과 보겠습니다.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네, 소급해서요.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았던 거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밑에 나오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반환할 때 범위가 다르죠. 일단 먼저 선의의 수익자 같은 경우는 현존 한도입니다. 현존 한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존재하고 있는 거만 반환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반면에 악의 같은 경우는 현존 한도가 아니라 뭐지요? 전부 다 반환을 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특칙이 있습니다. 특칙이.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제한 능력자요. 제한 능력자 세 사람 있죠?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입니다. 걔 같은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이에요. 무조건 현존 한도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취소권의 이제 소멸인데요. 여기서 추인이 나오는 거죠. 추인. 네, 추인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자,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래도 유효죠. 그래도 유효죠. 근데 사기 당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갑이 취소권자라는 거예요. 취소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이제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권 행사를 선택하면 이거를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땅을 넘겼거든요. 을에게 땅을 넘겨줬는데 요 땅이 매각할 당시에 시세가 10억이었어요. 시세가 10억이었어요. 근데 갑은 을로부터 2억 받고 팔았다는 거죠. 2억 받고. 10억짜리 땅인데 왜 2억 받고 팔았죠? 사기 당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기 당해서. 당했죠, 그죠? 당해서 2억만 받고 팔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야죠. 열받잖아요. 취소해야죠. 그쵸?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폭락을 해버린다는 거죠. 땅값이 이렇게. 얼마로 폭락하죠? 예, 1억으로 폭락하죠. 어떻게 하셨죠? 1억으로 땅값이 폭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취소해요? 취소 안 해요? 취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사기 당하기 잘했죠? 2억이라도 챙겨야 되는 거죠. 이게 취소권자가 하는 나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을한테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유효되는 거죠. 그대로 유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추인권을 행사한 겁니다. 자, 그럼 추인권을 행사한다는 게 취소권을 뭐 하는 거니까? 포기하는 거니까. 추인하는 사람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죠?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추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취소권자죠? 취소권자. 취소권자에는 누가 있냐?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등장했던 취소권자가 바로 차고자였습니다. 차고를 했던 사람들, 자, 그리고 사기나 강박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나 승계인들도 있다 그랬죠. 자, 근데 제한 능력자도 있습니다. 또한 제한 능력자. 이런 애들이 취소권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수권 받아야 취소해요. 수권 없이도 취소해요. 수권 없이도.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얘네들이 취소권자들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인도. 포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자, 근데 이때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추인을 할 때 아무 때나 추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요건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뭐가 돼야 되죠? 소멸해야 돼요. 취소 원인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추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소 원인이 뭐죠? 취소 원인이? 착사 강제가 취소 원인이에요. 맞나요? 착사 강제고. 요게 취소 원인들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언제 소멸 끝나게 되는지를 따져본다면은 자, 책을 함께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9페이지에서 자, 중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 보죠. 자, 기억. 일단 먼저 취소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했던 이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의 취소의 원인이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원인 소멸 후에 추인을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원인 소멸 후라는 거는 착오가 취소의 원인이었다면 착오가 언제 끝나죠? 깨달음이죠? 그죠? 착오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그거였잖아요.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취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냐? 그게 내나 같은 말이죠. 착오였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그때 취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나서 비로소 추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하고 추인권자하고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추인하려면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은 취소 원인이 끝이 나야 되고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 자체가 취소 원인이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이 언제 끝나는 거죠? 제한 능력 언제 끝나죠? 능력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은 성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있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성년자 되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면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언제 능력자가 되죠? 그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평생 그럴 수 있잖아, 평생. 그죠? 종교에 빠져가지고 바보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의 보호자인 법정 대리인의 추인.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할 때는 특칙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밑에 쪽에 점 보시면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인 안 끝나도 된다는 거죠. 확인해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뒤에 이제 50페이지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0페이지 와보시면은 양괄호 2번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 추인을 할 때 명시적으로 추인하면 돼요. 자, 갑이 추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을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예, 뭐 하면 되죠? 추인권 행사할게. 라고 하면 되죠? 그럼 이건 묵시적 추인, 명시적 추인. 명시적 추인인 거죠. 아니면은 나 취소권 포기할게. 취소권 포기한다고 의사표시해도 되죠? 명시적 추인, 묵시적 추인. 명시적 추인이에요. 근데 갑이 그러는 거죠, 갑이. 취소권자 갑이. 취소권자 갑이 을한테 땅 가져가. 땅 가져가래요. 땅 가져가라고 하면서 갑이 을한테 서류를 갖다 줘요. 서류를 뺏어왔어요? 서류를 갖다 줬어요? 서류 갖다 줬죠? 이거는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취소하겠다는 거다, 추인하겠다는 거다? 추인하겠다는 거죠? 예. 아니면 갑이 을한테 돈 내놓으라고, 대금 내놓으라고 이행을 청구한다는 거죠.
취소하겠다는 거, 추인하겠다는 거? 추인하겠다는 거죠. 이런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145조를 보게 되면은,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입니다. 자, 여기서 줄 치세요. 추인할 수 있는 후. 이게 언제죠?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그때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요건 갖춘 때를 말하는 거죠. 추인이 가능해진 그 후에 다음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런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추인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본다는 건 간주한다는 거죠. 추인한 걸로 간주해버릴게. 그러나 이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돼 있죠. 여기서 이 보류한다는 거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보류한 거예요.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보류를 만약에 하면, 여기서 이 보류를 하면 그거는 추인이라는 거야, 추인 아니라는 거야? 추인 아니라는 거죠. 이 보류를 안 했어야 되죠, 추인 되려면. 자, 그럼 이 보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지금 1호부터 6호까지, 자, 보시면은 전부나 일부를 이행한다든지, 둘째, 이행 청구한다든지, 세 번째, 경계한다든지. 여기서 경계는요, 합의했다는 뜻이죠. 계약서 고쳐서 새로 썼다는 거예요. 사기꾼 을이 갑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다음에 10억으로 계약서 고쳤어요. 얼마로 고쳤어요? 10억으로 고쳤다고요. 그럼 그는 양 당사자가 이 계약을 유효로 하자는 거죠. 그거 이제 추인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네 번째,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담보 제공. 갑이 땅을 넘겨줘야 되는데, 땅을 넘겨주면 추인이에요, 추인 아니에요? 땅 넘겨주면 추인이죠. 근데 지금 당장 땅을 못 넘겨주니까 뭐를 제공했어요? 담보를 제공한 거죠. 담보 제공했다는 것 자체도 이 계약을 계속해서 끌고 가자는 거거든요. 추인이죠. 자, 5호로 내려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양도했다는 거죠. 갑이 을 상대로 해가지고 2억을 받을 수 있는, 대금 2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 2억짜리 채권 있죠. 2억짜리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권리를 뭐 하셨다고요? 양도했대요. 권리를 양도했대요. 2억짜리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채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추인되는 거 이것도. 6번째, 강제집행이에요. 갑이 을한테 돈 달라 그랬는데 2억 내놓으라 그랬는데 을이 돈 준다, 돈 안 준다? 돈 안 주죠. 돈 안 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강제집행 들어갔다는 거죠. 성질 급해가지고. 성질 급해서 강제집행 들어갔죠. 이거는 계약을 이행을 하자는 거예요? 때려치자는 거예요? 이행 강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추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6개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다 알면 좋죠. 그죠? 근데 다 알기 힘드니까. 다 알기 힘들면 적어도 2개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지금 2호의 이행 청구. 2호의 이행 청구하고 5호의 권리의 양도요. 이 2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답 처리가 되니까. 안 봐도 비디오기 때문이죠. 예?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이죠. 취소권자가 했을 때만 법정 추인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점을 보세요. 점. 바로 밑에 점이 있습니다.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가 했던 경우에만 법정 추인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 밑에 한 개 더 넣어놨죠. 상대방이 한 경우는 법정 추인 인정 안 된다 그러죠. 또 넣어놨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 첫째 줄 있죠.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다라고 하고 끝내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상대방이 하면 아닌 거구나라고 알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또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책이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죠. 네. 한글인데. 자, 내려갑니다. 요건. 자, 첫 번째, 이를 보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보류하면 추인 안 돼요. 이 보류하지 않을 것. 자, 그리고
취소의 원인이 끝나야 된다는 거는 일반적인 추인과 같습니다. 요건. 자, 이거 취소권의 인식, 추인의 의사 이런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그 인식과 추인의 의사 표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갑이 을한테 서류를 넘겨주고 있다는 거는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돈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혹은 강제 집행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명백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이거는 추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사례 연습 좀 보겠습니다. 사례. 자,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누가 취소권자예요? 갑이 취소권자죠. 그럼 을은 뭐죠? 상대방이죠. 그죠? 네, 상대방. 시험에 상대방으로 나오니까. 예. 자, 2번 내려갑니다. 법정 추인 해당 여부 판단입니다. 1번 먼저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를 넘겨줬잖아요. 등기 서류를 넘겨주고 있다는 거는 이 매매 계약을 그대로 유효로 끌고 가자는 거죠. 법정 추인이에요. 2번 상대방 을이 갑에게 돈 줬죠. 근데 갑이 이의 제기했어요. 그 돈 받았어요. 그 돈 받으셨죠. 이건 상대방이 이행한 거죠. 이것도 법정 추인이라는 거예요. 다 써놨죠. 그죠? 완전 친절하죠. 자, 3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해요. 돈 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법정 추인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4번 별 2개. 상대방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고 있죠. 이건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갑이 상대방 이행 청구에 맞서서 이렇게 물건을 넘기면 그거는 추인 되겠죠? 근데 상대방이 청구만 한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추인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5번 내려갑니다. 갑이 을에게 담보를 제공했든 6번처럼 을이 갑에게 담보 제공했든 둘 다 법정 추인에 해당된다는 것이고. 자, 7번. 갑이 매매 대금 채권 병에게 양도했죠? 이거 권리 양도하고 있는 거죠? 법정 추인이에요. 근데 8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등기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한 거죠. 이건 상대방은 유효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건 상대방의 액션인 거죠. 여기서 취소권자의 액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8번만 가지고도 법정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 맨날 정답 처리가 되는 건 4번하고 8번입니다. 연습 잘 해두시고요. 조건과 기한으로 가겠습니다. 뒷페이지요. 이제 총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건과 기한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부관이라고 해요. 조건과 기한을 가리켜서 부관이라고 해요. 부관. 이 부관이 뭔 뜻이냐면은 뭔가 부가적으로 약관이 붙었다는 거죠. 어디에 부가적으로 약관이 붙었다는 거죠? 어디에 붙었어요? 법률 행위에 붙은 거죠. 법률 행위에. 그죠? 계약에 붙은 거죠. 계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증여를 하겠대요. 자, 갑이 증여를 하겠답니다. 을한테. 야, 내가 증여를 할게. 증여한다 그랬어요. 증여한다. 그럼 증여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예? 계약. 답하세요. 계약이야, 단독행위예요?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그럼 갑이 증여한다는 건 청약한 거죠. 청약한 거죠. 청약. 갑이 상가를 증여하겠대요. 상가를요. 상가를 증여한다 그러죠? 예. 그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상황 따라 다르죠. 그죠? 대출만 잔뜩 있으면. 대출만 잔뜩 있고 공실이면. 예?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요. 대출만 잔뜩 있고 공실이죠? 그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받으시면 되죠. 예. 승낙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그러는 거죠. 증여를 한다라고 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뭔가 부가적으로 붙였다는 거예요. 약관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야, 시험에 뭐 하면? 합격하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상가가 을한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는 거죠.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지금 몇 월이에요? 6월인데 6월.
지금 6월이죠? 6월달. 6월달에 을이 승나겠죠? 승나겠죠. 그럼 시험은 언제예요? 시험은 10월이죠, 10월. 시험은 10월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이라고 하는 저 조건 성취가 확정되는 게 이게 성취가 될 건지 불성취가 될 건지가 언제 결정돼요? 요때 결정되는 거죠, 요때.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이 됐을 때, 시험을 쳤을 때, 여기서 합격을 하면, 합격을 하게 되면은 효력이 뭐가 되죠?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해요. 합격하시면. 근데 반면에 여기서 불합격을 하게 돼요. 합격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효력이 뭐가 되죠? 소멸하는 거죠. 따라서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을 결정합니다. 효력을 결정합니다. 효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립은 몇 월에 됐죠? 계약 성립 몇 월 달에 했어요? 6월 달이었어요. 6월 달. 6월 달에 의사 합치 됐어, 안 됐어? 의사 합치 됐어요. 6월 달에. 그럼 6월 달 요 시점에서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안 됐어요? 성립이 된 거예요. 계약이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의 효력이 언제 결정? 그게 요때 결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를 넣어놨기 때문에. 예, 조건을 넣어놨거든요. 조건을요. 이건 조건이에요. 합격한다는 거는. 왜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불확실하죠.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죠. 그거 자체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네가 성년이 되면 상가를 준다 그랬던 거죠. 6월 달에 계약이 된 거죠. 언제 상가 준다고요? 성년이 되면 준다고. 성년이 되면 이렇게. 그렇죠? 아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가 언젠가 뭐가 돼요? 성년이 돼요. 성년이. 여기서 성년이 됐다는 거는 기한이 뭐가 됐다는 거죠? 도래가 됐다. 기한 도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되죠?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한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성년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기한은 경우의 수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은 도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시험 일자도 기한이죠. 시험 일자도. 10월 며칠이죠? 10월 28일이에요. 10월 28일. 10월 28일은 언젠가 닥쳐올 미래죠. 반드시 온다는 거죠. 안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올 수 있어, 없어? 안 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기한이라는 거죠, 기한. 그러니까 기한이라는 거는 확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은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기한은 어떤 거죠?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언젠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성년이 되는 것이 불가능으로 되면 어떡하죠? 성년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년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기한이 도래해야 도래가 불가능해졌어요. 도래가 불가능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이라는 거는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한이에요. 무조건 효력이 생겨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러니까 기한이 정상적으로 도래가 되든 아니면은 기한의 도래가 뭐가 되든 불가능으로 되든 효력은 생겨 안 생겨? 효력은 생긴다고요. 이게 기한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죠. 성취가 안 되면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요. 그게 차이라고요, 그게. 차이 느껴지세요? 화이팅. 예? 한 장 넘겨보세요. 56페이지 와보세요. 56페이지. 56페이지 와보시면 지금 중간에 디귿 보이십니까? 디귿? 자, 디귿에 지금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판례 1번 판례 보겠습니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어떤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지금 조건의 불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조건 불성취, 조건 불성취. 조건 불성취가 되면 이행을 해야 돼요? 이행 안 해도 돼요? 이행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성취가 되면은 이행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둘째 줄의 중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도 둘 다 이행해야 된다. 어떤 사실이 생겼든 어떤 사실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됐든, 효력은 생기는 거 안 생기는 거? 효력은 생기는 거. 결론이 다른 거, 결론이 똑같은 거. 결론이 똑같은 거, 그게 기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밑에 2번 판례도 보겠습니다. 2번 판례. 당사자가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습니다. 이때 그 사실이 발생한 때,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줄칩니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를 줄치세요. 이게 한 단어로 말하면 기한 도래했다는 뜻이죠. 기한이 도래했다. 기한이 도래한 때는 물론이고, 그 뒷문장에 그 사실의 발생이 뭐가 됐죠? 불가능으로 됐잖아요. 줄칩니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돼버린 거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돼버렸다는 거는 성년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거. 성년 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실이 생겼든 어떤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되든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이것도 기한은 도래한 걸로 간주가 돼버린다는 거죠. 효력이 생긴다는 뜻, 안 생긴다는 뜻? 생긴다는 거죠. 생긴다는 거. 자, 좋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페이지요. 52페이지요. 자, 양괄호 1번의 부관의 개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락,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소멸입니다.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효력이요, 효력. 효력이 발생하든 소멸하든 그런 것들을 장래 발생 사실로 좌우하게 하겠다는 거죠. 부가적 약관이고요.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부관은 효력에 관한 거지 성립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관이라는 놈은 법률행위 성립을 결정합니다. 효력 여부를 결정합니다. 효력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이. 자, 내려갑니다. 부관의 종류입니다. 일단 먼저 조건 같은 경우는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죠? 불확실이에요. 불확실. 밑에 기한 어디다가? 확실. 자, 이제 조건으로 갑니다. 조건은요, 정지 조건이 있고 무슨 조건이 있죠? 해제 조건이 있어요.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해요, 효력 소멸해요? 발생해요.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이라고요. 해제 조건은 효력이 뭐가 되는 거고?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정지하고 있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정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발생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지 조건이란 단어를 보면서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발생 안 할 것 같죠? 그래서 헷갈려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내도록 이것 때문에 고통받아. 요 놈 때문에 고통받아, 요 놈 때문에. 해제 조건이 헷갈리는 경우 잘 없죠. 소멸 맞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이게. 이 정지 조건이라는 거는 딱 정지에 있다가 조건 성취가 되는 순간 출발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지라는 거죠, 그 정지. 그죠? 정지는 발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가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효력이 생겨야 효력 없어져요? 생긴다는 거죠. 해제는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만들 때 그냥 발생 조건이라고 만들었으면 됐어요. 맞잖아요. 발생 조건. 해제 조건은 뭐라고 하고? 그냥 소멸 조건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단어를 개떡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발생 조건이라고 만들었으면, 예? 저도 없었겠죠. 그죠? 강의가 너무 쉬우니까 강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방금은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은 어떤 사실이 성취가 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얘는 발생.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동그라미 2번 달라. 아직 성취되기 전이에요. 아직 시험에 합격을 못한 거죠. 아직 시험 날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효력이 생긴 거예요? 생기지 않은 거예요? 생기지 않은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정지 조건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는데, 자, 밑에 판례 박스에서 나오는 건 소유권 유보 매매입니다. 이게 바로 할부로 물건 사는 거 말하는 거죠. 일시불로 사요? 할부로 사요? 할부로 사요? 할부로 산다는 거죠. 할부로. 을이 뭔가를 매수하는데, 매수자인데, 매수할 때 일시불로 사지 않고 할부로 산다는 거예요. 할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를 할부로 사신다는 거죠. 할부로. 그러면은 계약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자가 일단 차를 끌고 댕기겠죠. 근데 차 끌고 댕기면서 이 할부 기간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개월이라고 한다면, 30개월 할부라고 한다면은 이 30개월 동안 매수자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대금을 뭐 하셔야 되죠? 지급해야 되죠. 대금을 다 완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나 길었던 30개월 동안에 대금이 다 드디어 완납이 되면은 비로소 매수자가 뭐를 가지게 되죠? 이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의 그러면 조건 성취가 뭐죠? 뭐가 성취예요? 요거. 대금을 완납했다라는 게 조건의 뭐죠? 성취예요. 그럼 뭐가 생겼죠? 소유권이 생겼잖아요. 그럼 효력이 발생했어요? 효력이 소멸했어요? 효력이 발생한 거지, 효력이. 효력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소유권 유보 매매. 할부로 물건 사는 거는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이 완납되기 전에는, 아직 대금이 완납되기 전 상태에서는 소유권 취득이 된 거 안 된 거?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조건 성취 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소유권 누구한테 있었다? 얘한테 있었죠. 그죠? 매도자한테 소유권이 뭐가 돼 있었죠? 유보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소유권 유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은 자, 대금이 모두 다 지급되었을 때, 이게 바로 대금의 완납을 말하는 거죠. 이게 조건의 성취라고요. 이렇게 조건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밑에 줄 별도 의사 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효력 없어진다는 거예요?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자, 내려갑니다. 해제 조건입니다. 이거는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제 조건이라는 거. 해제 조건이라는 건 조건이 성취가 되는 순간,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효력이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그래요, 지금. 효력이 소멸한다는 거죠. 그럼 조건 성취 전에는 효력이 있었다, 효력이 없었다?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효력이 발생돼 있었다, 발생 안 돼 있었다? 발생돼 있었다는 거예요. 발생된 적이 있었어야 그 이후에 조건 성취가 되면서 생겼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제 조건이라는 거는 효력 발생돼 있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네가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용돈은 없는 거죠. 합격할 때까지 용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는 거는 내가 합격을 해서 용돈이 끊겼다는 거는 그 전에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다이아 반지를 줬다는 거죠. 다이아를 증여했죠? 다이아 반지를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넘어가, 안 넘어가?
예? 소유권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죠. 소유권이 취득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 이제 이 다이아 반지는 내 거예요. 내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파혼했어요. 깨졌어요. 파혼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가 있었죠? 그럼 효력이 뭐가 되니까? 소멸되니까. 소유권 취득되었던 게 뭐가 된다? 따라서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다이아 반지를 뭐 하시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약혼예물 수수 사건이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판례 1번.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혼인불성립 줄칩니다. 혼인불성립. 이게 조건의 성취죠. 조건 성취가 됐을 때 해제 조건이니까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네. 아침에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폰이 엄청 울리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 전부 다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폰이 일찍 다 울리는 거예요. 그 경보 문자 경계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을 거죠.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잖아요. 거기서 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갔어요. 네이버가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무슨 전쟁 나나? 이런 생각 들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그럼 성집업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수업해야 되는데 이번 주 어떻게? 방금은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방금 농담이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02번에 자, 가장 조건입니다. 가장 조건. 자, 가장 조건이라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건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밑에 법정 조건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 자, 이번에 불법 조건 보세요. 자, 불법 조건이라는 거는 조건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반사회면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싹 다 무효예요? 싹 다 무효입니다. 그거를 물어보죠, 시험에서. 자, 내려갑니다. 3번 기성 조건. 이거는 이미 성취돼 있는 조건 말하는 거죠. 그리고 4번의 불능 조건인 건데 이 기성과 불능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성 조건이라는 거는 이미 성취가 돼 있는 거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기성 조건은요. 불능 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한 거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지 해제랑 같이 엮어서 조합을 해보면 밑에 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기성 조건하고 왼쪽에 기성 조건하고 정지 조건하고 만났죠? 이러면 플러스끼리 만난 거잖아요. 이러면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능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만났죠? 이러면 마이너스끼리 만났죠? 이러면 플러스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무효가 언제 그럼 무효가 되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그럼 기성 조건은 뭐랑 만나면 무효가 돼요? 해제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맞나요? 그게 기해무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플러스가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랑 만나야 무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랑 만났을 때 무효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불능 조건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얘는 뭐랑 만나야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정지하고. 정지 조건하고 만나야 무효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불능 조건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랑 만났을 때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해제 조건은 뭐랑 만나야 무효되는 거죠? 해제 조건은 뭐랑 만나야 무효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기성 조건이 뭐랑 만나야 무효되는 거죠? 하면 여러분들이 기해무 떠오르죠, 그죠? 근데 해제라고 물으면 또 흔들린다는 거죠. 똑같잖아. 에? 해제는 뭐랑 만나야 무효돼요? 기성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플러스 만난 거죠? 그럼 무효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양반들이 그 전까지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라고 물어보다가 어느 순간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유효다 이렇게 출제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보같이 출제한다고 출제위원들이. 한심하죠?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출제위원들이 한심하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쏘으니까 계속 매년마다 쏘아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보같이 출제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시험 보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갑이 뭐 토지 소유자고 뭐 을이 뭐 지상권자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시험에서요. 근데 어느 순간 지상권자를 뭘로 바꿔요? 갑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그죠? 지상권 설정자를 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낸다 그렇게. 더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얘가 병일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완전히 그냥 얘 혼돈의 그 안으로 병으로 돼버리면 완전 사람들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4페이지입니다. 자, 03번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조건은 주로 계약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계약에다가. 따라서 양괄호 1번에 이런 단독 행위에다가는 조건 붙일 수가 없어요. 단독 행위를 한다는 거는 쌍방이 합의하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갑이 예를 들어 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 계약을 해제할게. 이런 식으로. 혹은 나 계약을 취소할게. 이거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단독 행위를 하는 거니까 단독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그럼 상대방은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상대방은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이 야 네가 합격 못하면 해지할게. 야 네가 합격을 못하잖아? 그럼 내가 해지할게. 이런 식으로 단독 행위에다가 조건 붙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합격 못하면 내가 해지할게. 합격을 못하면 해지할게라는 거는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제 상대방을 갖고 노는 거죠. 갖고 노는 거. 안 그래도 상대방의 지위가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건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지위가 더 뭐가 돼요? 더 열악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 행위에다가는 조건을 붙이라는 거예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붙이지 말라는 거, 붙이지 마시라고. 근데 예외적으로는 붙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기억, 상대방이 동의해주면요. 상대방이 붙이랍니다. 그죠? 난 열악해줘도 돼. 붙이라고 동의해줬죠? 그럼 붙이셔도 돼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이익만 줄 때. 이게 대표적인 게 채무 면제예요. 갑이 을한테 채무를 면제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채무를 면제시켜줄게.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건 합의하는 거다, 단독행위하는 거다? 단독행위하는 거죠. 예. 근데 그냥 면제시켜주면 안 되니까 6개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청소해라. 그럼 내가 면제시켜줄게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을 건 거예요. 그죠? 그럼 청소해요? 청소 안 해요? 청소해요? 얼마인지 들어봐야죠. 그죠? 예. 채무가 5천이었던 거죠. 그럼 청소해야 되는 거죠. 예.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는 거죠. 거의 1,000만 원 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조건을 붙여도 돼요. 왜냐면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것.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거는 상대방한테만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득을 받는 입장이니까 조건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내려갑니다. 04번. 조건 성취 의제라는 게 있고 조건 불성취 의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의제라는 건요. 간주한다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다. 본다. 이게 다 간주죠, 간주. 의제한다는 겁니다. 의제. 지금 성취로 의제된다고요? 불성취로 의제된다고요? 첫 번째는 성취로 의제된다 그래요. 그러면 성취로 의제시켜 준다는 건 원래는 뭐였다는 거죠? 불성취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불성취였어요. 불성취였는데 안타까우니까 뭘로 의제시켜 줄게? 성취로 의제시켜 주겠다는 거죠. 합격하면 준다 그랬고 갑이 합격하면 상가 준다 그랬었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고
모의고사 쳤을 때 점수 나왔죠, 분명히. 점수 나왔죠. 갑이 이상한 짓만 안 했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죠. 근데 갑이 상가 주기 싫으니까 조건 성취를 뭐 했다는 거예요? 성취를 뭐 했다? 성취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성취를 방해했다. 그래서 을이 합격을 했다, 불합격을 했다? 불합격을 했다. 조건이 성취가 됐다, 불성취가 됐다? 불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을이 불성취가 됐던 거는 공부를 안 해서 불성취, 방해를 받아서 불성취. 방해받아서 불성취거든요. 이러면 을이 억울하죠? 이랬을 때 불성취 된 사람은 네가 방해해서 그런 거니까 이 나쁜 놈아 성취로 뭐 하겠다? 성취로 의지해버리겠다. 성취를 주장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0조예요. 1항 지금. 조건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자, 조건 성취를 방해했기 때문에 방해를 당해서 불성취가 됐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울하잖아요. 따라서 성취한 것으로 주장해요? 불성취한 걸로 주장해요? 성취한 걸로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점. 조건이 성취된 걸로 의제가 되는 시점은 그런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됐을 거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가 되었을 그 시험 날짜 말하는 거죠. 네가 방해만 안 했어도 나쁜 놈아. 네가 방해만 하지 않았어도 나는 언제 조건 성취됐죠? 시험이래. 시험 언제예요? 10월 말이에요. 10월 말. 10월 말 그때 말하는 거죠. 그때 성취가 됐을 거야, 성취 안 됐을 거야? 성취됐을 거야. 네가 뭐만 안 했으면, 네가 방해만 안 했으면 나쁜 놈. 방해만 하지 않았다면, 방해받지 않았더라면은 성취가 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자, 내려갑니다. 양과로 이번에 조건 불성취 의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럼 불성취로 간주된다는 거는 원래 뭐였다는 뜻? 성취였다는 거예요. 성취였던 거죠. 그죠? 을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성취했어요. 근데 이 성취가 뭐라는 거죠? 성취가 신의 측에 반한다는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하여 성취시켰다는 거죠. 그럼 이건 반칙 쓴 거죠? 반칙 쓴 거니까 갑이 상가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주기 싫죠? 그럼 갑 쪽에서 뭐라고 주장해요? 성취된 거다, 불성취된 거다? 이 나쁜 놈아, 이거는 불성취다, 이 나쁜 놈아. 불성취로 의제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로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원래는 불성취였는데 성취로 뒤집어져 버리고, 요 밑에 양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성취였는데 뭘로 뒤집어지고? 불성취로 뒤집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150조 2항에 보시면은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저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 성취시켰잖아요. 그럼 조건이 성취된 걸로 주장, 성취되지 않은 걸로 주장, 성취되지 않은 걸로 불성취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려갑니다. 효력. 자, 먼저 조건 성취 전 효력이 있습니다. 148조를 보게 되면은 조건 있는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 조건 성취로 인해서 생길 그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보호받고요. 자, 오른쪽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요. 여기서 왜 미정 상태라고 하는 거죠? 왜 미정이에요? 아직 시험 날짜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죠? 미정 상태라고요. 이게 미정의 권리예요. 네? 미정의 권리. 미정 상태라는 거죠. 미정.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미정 상태라는 거죠. 그럼 미정 상태의 이 권리를, 미정 상태의 이 권리는 권리예요, 권리 아니에요? 권리예요? 권리예요. 보호받아, 보호 못 받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환급 받을 권리.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 환급 받을 권리라는 거죠. 환급 받을 권리. 어떻게 되면 환급 받죠? 예? 조건 성취. 합격하면. 합격을 하게 되면 뭐를 받아요? 환급 받아요. 그죠? 합격하면 환급 받는다고요. 그럼 불합격을 하면요? 환급 못 받아 그러면요? 불성취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환급 못 받아. 그러니까 이 권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정상태의 권리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현재의 권리로 인정해줘요. 따라서 이 권리를 다른 보통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야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카페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 다 팔고 있잖아요. 그죠? 환급반, 팝니다.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아이디 팔잖아요. 모르세요? 그런 거 안 들어가 보세요? 거짓말. 안 들어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권리를 양도한다거나 상속을 받는다거나 보존을 시키거나 뭐 담보 제공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정의 권리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냥 다 된다고 하시면 돼요. 된다고. 이게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게 한 장 넘겨보세요. 자, 한 장 넘기시면은 56페이지 밑에 쪽에 02번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보이죠? 여기서 양괄호 1번 보시면은 기한 도래 전 효력 154조에서 이 148조하고 149조는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다가 준용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하기 전 상황 같은 경우도 아직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라는 거예요. 미확정 권리. 아직은 효력이 생기지 않은 그런 권리라는 거죠. 그게 조건부 권리든 기한부 권리든 그 권리들은 전부 다 현재 권리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한부 권리도 양도 상속 보존 담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다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준용시켜 주니까. 자, 이제 효력 후입니다. 앞에 이제 55페이지로 돌아오세요. 55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양괄호 2번입니다. 조건 성취 후 효력입니다. 147조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생겨요? 그 효력이 없어져요?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언제부터죠? 성취한 때로부터예요. 자, 이 항의 해제 조건은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 거죠?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마이너스인 거죠. 이것도 성취한 때로부터인 거예요. 둘 다 소급한다는 거예요? 소급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소급한다, 소급 안 한다. 1월 달에 당사자가 합의했어요.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죠? 합격을 할 시 상가를 준다 그랬어요. 상가를 증여한다고. 몇 월 달에? 1월 달에. 상가 준다고 얘기했던 게 언제였어요? 그게 1월 달이었다는 거죠. 이때 계약이 체결된 거죠. 성립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시험을 치는 게 10월 달이죠. 10월 달이 딱 되는 순간이 조건이 뭐가 되는 시점이죠? 성취. 여기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합격. 10월 달에. 그럼 효력이 생겨요? 효력 없어져요? 효력 생기잖아요. 효력이 1월 달부터 생겨요? 10월 달부터 생겨요? 10월 달부터. 요때부터 이렇게 효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때부터. 그죠? 이때부터가 언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성취한 때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소급한다는 거예요? 소급 안 한다는 거예요? 소급 안 한다고.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상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이미 효력이 생겨 있었어요. 생활비를 받고 있었어, 안 받고 있었어? 생활비 받고 있었죠. 생활비를 매달마다 따박따박 받고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딱 뭐가 되는 순간? 성취. 합격이 되는 순간서부터.
생활비가 들어와요? 이제부터 안 들어와요? 이제부터 안 들어온다고. 성취한 때부터. 그럼 언제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죠? 내나 똑같은 10월 달이라는 거죠. 10월 달. 10월 달에 합격을 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생활비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역시 성취한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둘 다 성취한 때로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소급 안 한다고요. 둘 다. 근데 3항처럼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겠다고 의사 표시했어요. 줄칩니다.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소급시키자는 거죠. 소급시키기. 특약을 넣었다는 거죠. 그럼 소급이 된다는 거예요? 소급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소급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하고요, 소급 안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소급 안 하는데 특약을 넣으면 소급이 된다는 거죠, 지금. 자, 내려갑니다. 입증 책임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